프랜차이즈 모텔로 30억, 50억 시세 차익 난 대박 사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생겼죠. 프랜차이즈 하면 돈 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그 공식이 진짜라면 지금 프랜차이즈 모텔 하는 사장님들은 이미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왜 프랜차이즈 안 하는 사장님들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프랜차이즈 모텔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익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시절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매각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주 브라운도트 16억 5천에 매수하셔서 66억 5천에 매도, 2년 만에 시세차익이 50억이라니 리모델링 비용이 빠지면 50억이 순이익은 아니겠지만 16억 5천에 매수하셔서 66억 5천에 매도한 건 모텔 업계의 모든 사장님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브라운도트의 성공 사례는 계속되었습니다. 22년에 10억 3천에 매수하셔서 25년에 47억 5천에 매도한 강릉 브라운도트, 24년에 9억 8천에 매수하셔서 25년도에 42억에 매도한 군산 브라운도트, 13억 3천에 매수하셔서 25년에 45억 2천에 매도한 안동 브라운도트 등 이 정도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간판만 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하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 번 사람들은 떠들고 잃은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프랜차이즈 모텔을 하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올해만 해도 프랜차이즈 모텔들이 경매에 나오는 걸 여러 건 봤는데요. 18년도에 준공된 신축 모텔이 브라운도트를 달고 영업을 했지만 경매로 진행되어서 감정가의 65%에 낙찰된 사례도 있고, 바로 얼마 전이죠. 부산 브라운도트는 감정가의 78%에 낙찰이 되었는데 최저가에서 무려 10억을 더 쓴 분이 단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브라운도트보다 더 상위 브랜드인 하운드도 부산에서 감정가의 47.8%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날리고 손해를 보면 본사가 대신 책임을 져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책임은 항상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를 믿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는 프랜차이즈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고민 중이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꼭 들어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치면 본사의 재무 현황, 임원수, 직원수, 지역별 가맹점수, 가맹점 변동 현황, 지역별 연매출 평균, 전체 매출 평균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식점 프랜차이즈도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서 클릭 몇 번이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모텔을 고민하시면 이런 정보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놀라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텔 프랜차이즈 중 제대로 조회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야놀자 프랜차이즈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기본 정보들을 보시고 모텔 호텔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아쉬웠던 점이에요.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야놀자 이외의 모텔, 호텔, 프랜차이즈 정보를 찾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부탁드려요. 일단 야놀자는 총 6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야자, 얌, H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이 중에 상위 브랜드 4개를 조사해봤습니다. 야놀자 브랜드는 야놀자 FNG라는 법인으로 22년 매출 63억, 23년 45억, 24년 11억, 본사 매출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년 2억, 23년 마이너스 12억, 24년 2억으로 재무가 생각한 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임원수는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 임원 1명에 직원수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버25는 가맹점 수가 22년 30개, 23년 27개, 24년 25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서울, 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의 넘버25 평균 매출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경기도는 평균 연매출 7억에 평당 70만원, 부산은 평균 연매출 2억에 평당 55만원, 전체 지역 평균 연매출은 2억 5천, 평당 90만원입니다. 가맹비 합계는 5억 4,6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1억 3,500만원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이게 맞나 싶어요. 조그만 가게 인테리어도 1억이 드는데 말이죠. 아무튼 정보 공개상으로는 1억 3,500에 넘버25를 인테리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운도트입니다. 브라운도트는 가맹점 수가 22년 38개, 23년 37개, 24년 35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서울, 대구, 울산, 경기, 경남 평균 연매출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아쉬웠습니다. 부산은 평균 연매출 2억 8,300만원에 평당 61만원, 전체 지역 평균 연매출은 3억 5천에 평당 81만원입니다. 가맹비 합계는 9억 9,6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2억 4천인데 역시나 인테리어 비용이 이게 맞나 싶어요. 브라운도트의 경우 외관 공사를 대부분 하는데 외관 공사에만 1억 이상 드는 공사들이거든요. 브라운도트를 인테리어 하는데 2억 4천 정도이면 저도 매번 맡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 금액입니다. 이번엔 하운드입니다. 하운드는 가맹점수가 22년 6개, 23년 6개, 24년 6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경남 평균 매출은 공개가 안 되어 있었고 부산은 평균 연매출이 3억 9천에 평당 52만원, 전체 지역 연평균 매출은 3억 5천에 평당 46만원입니다. 가맹비 합계는 37억 8천, 인테리어 비용은 12억입니다. 가맹비에 기타 비용이 37억 5천이나 잡혀 있어서 기타 비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친절하지 않아서 이것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부정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에비뉴입니다. H에비뉴는 가맹점수가 22년 3개, 23년 3개, 24년 3개입니다. 서울, 부산의 평균 매출은 공개가 안 되어 있었고 전체 지역의 연평균 매출은 8억 9,500만원, 평당 118만원입니다. 야놀자의 가장 상위 브랜드답게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맹비 합계는 42억 4천, 인테리어 비용은 10억 8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넘버25의 가맹비 합계 5억 4천 6백, 인테리어 비용은 1억 3천 5백, 전체 지역 연평균 매출은 2억 5천, 평당 90만원. 브라운도트는 가맹비 합계 9억 9천 6백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2억 4천만원, 전체 지역의 연평균 매출은 3억 5천, 평당 81만원. 하운드 가맹비 합계는 37억 8천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12억, 전체 지역 연평균 매출은 3억 5천, 평당 46만원. H에비뉴 가맹점 합계는 42억 4천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10억 8천, 전체 지역 연평균 매출은 8억 9천 5백만원, 평당 118만원. 이루다의 익산 모텔은 인테리어 비용은 6억, 연평균 매출은 5억 7천 6백만원, 평당 118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익산 모텔을 할 때는 에쿼티도 적어서 프랜차이즈 공사를 할 여력이 되지 못해서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로 가는 초보자의 불안함 100번 이해합니다. 처음에 무섭죠. 이거 내가 판단해도 되나? 괜히 잘못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사이트에 단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이 브랜드 괜찮은가요? 라고 묻는 건 불안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재무상태, 가맹점수 증감, 평균 매출, 폐점률,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기본 정보 정도는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수억 수십억짜리 투자를 하면서 노트북 하나 살 때보다 검색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랜차이즈냐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전문가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돈 줬잖아요. 그런데 돈 놓고 돈 먹기로 정말 돈 벌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로 수십억 번 사례도 있고 프랜차이즈 달고도 경매로 건물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투자의 실력을 키워야 투자 성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만들면서 이 판에서 10년, 20년 또는 부모님 세대부터 숙박업을 하시던 사장님들도 계신데 브랜드 모텔보다 왜 일반 모텔이 더 많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 살아남은 진짜 사장님들, 제가 현장에서 본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텔 사장님들 설비부터 자잘한 수리들을 직접 하시는 맥가이버들이 많고 직영공사로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1억 미만의 아파트 인테리어도 공사비 아끼려고 반셀프로 공사하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직영으로 시공하시는데 10억짜리 공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운에 인생을 맡기는 선택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영이 답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억을 벌고 싶다는 태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투자는 운이 아니라 책임이고 결과는 항상 내 투자 실력만큼 돌아옵니다. 직장에서는 10년, 20년 일할 각오로 하시면서 투자로 수억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시간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하려고 하세요.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투자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저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자의 태도, 투자자의 실력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루다와 함께 숙박업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 주세요.